민주당 동학개미 수건인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가능하다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어렵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미 선진국에는요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사주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법적으로. 그런 데도 많고 다 소각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끝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애플 같은 회사가 특히나 자사주를 소각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주가가 방어가 잘 되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주주들이 또 모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 재벌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이 오너라고 부르는 사실 이렇게 이미 상장시켜 놓고 해외 자본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회사, 이런 큰 대기업을 오너가 집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이거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대요.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왜 중요하냐? 자, 선진국에서는 상장 기업들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오고 있다. 그걸 열심히 하는 기업은 많은 투자를 받게 된다. 더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주가는 방어가 잘 된다는 건데, 그럼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게 도대체 뭐야? 자, 기업이 돈을 잘 벌었어. 그러면 금고에 돈이 쌓이죠. 기업이 번 돈은 회장단, 오너가의 돈이 아니라 주주들의 돈이에요. 그러면 그 회장단, 오너가 그 집안의 돈은 그 중에 일부겠죠. 자기들도 그 회사의 주주니까. 그리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가잖아요. CEO고 하면. 예. 그 연봉을 받아가고 거기에 수익의 일부가 그 사람들 거야. 주주들의 다 돈입니다. 그 수익된 돈은. 그죠? 이 돈으로 기업은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회사가 가는 거예요. 오너가 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요. 번 돈으로 이걸 삽니다.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 기업이 번 돈으로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주식,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들의 주식이에요. 오너가의 개인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오너가 개인의 주식이 아니라 기업의 것은 주주의 것이에요. 오너도 주주 중에 한 명일 뿐이죠.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 한마디로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식을 사서 없애버려요. 시장에서 없애버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주식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모든 선진국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좀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회사.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거를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런데 재벌들은 어떨까요? 그런 거 왜 함? 재벌들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 전쟁의 위험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해외 자본은요 재벌들의 장난질을 방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식시장은 선진시장이 아니다. 돈 가진 몇 놈들이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장난치기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박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시장의 편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이요 선진시장에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선진시장에 편입을 하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선진시장에 얼마큼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와요. 선진시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러면 주가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선진시장에 편입을 안 시켜줘요.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개판이야. 재벌가들이 너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 대한민국 정부는 방치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자, 재벌들도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금고에 쌓아둬요. 자사주는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재벌들이 이 자사주는 오너가들이 내 거야 라고 말은 못해요. 의결권이 없죠. 얘네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이 쌓여있는 자사주를요, 다른 재벌의 자사주랑 바꿔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갑자기 의결권을 가진 다른 재벌이 돼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는 재벌가의 지배구조를 더 튼튼하게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해버린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이 있어요. 현대가 있어요. LG가 있어요. 삼성이 자사주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건 의결권이 없잖아. 근데 오너가들의 지배구조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삼성의 자사주를 현대의 주식이랑 바꿉니다. 그러면 현대는 삼성의 주식이 생겼어. 그러면 얘네가 주주총회에 쓱 들어와. 그리고 LG한테도 삼성의 자사주랑 LG 주식을 바꿔. 그러면 LG도 삼성의 자사주를 가지고 삼성의 주식이 생겼잖아. 그리고 주주총회에 쓱 들어와. 그리고 삼성에 유리한 의결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재벌가들끼리 품앗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자사주를 이렇게 활용을 해버려. 골 때리죠. 우리의 주식인데 주주들 건데 회사의 이익이 될 주식으로 바꿉니다. 자사주를 이렇게 교환을 했다. 그러면 현대 주식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현대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회사의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재벌가끼리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재벌이 의결권을 들고 주주총회에 들어와서 삼성이 원하는 손 들어주고 현대 주주총회 할 때 삼성이 또 현대 원하는 손 들어주고 재벌가들끼리 품앗이를 해버린다. 이걸 자사주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어렵다고 봤냐면 자사주 매입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잖아요. 그러면 재벌 세습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어려워집니다.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에요. 재벌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걸 단행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력 있는 오너 있죠. 실력 있는 오너는 주주들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찐따 세습 오너들이 있어요. 주주들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선은 살려주고 정용진은 날려버리고. 이해됩니까? 자사주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해 왔는데 이게 없어지면요 힘들어집니다. 정의선도 세습 오너잖아요. 근데 정의선은 실력이 있다고 다들 인정한단 말이에요. 정용진 실력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멸공하는 애. 얘 건드리는 것마다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들은 정용진을 날리고 싶겠지. 넌 실력 없으니까 나가라. 실력 있는 CEO가 와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구조상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지배구조를 지키는데 활용하고 있었던 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해낸 겁니다. 개혁은 민주당이 진두지휘하고 정부는 민생만 챙기면 되죠.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포지션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총리, 국무총리 새벽에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대통령, 정부 24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민주당이죠. 이게 올바른 당정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운신의 폭이 생깁니다. 재벌가들을 이제 만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재벌가들을 만나. 재벌가들이 얼마나 징징거리겠습니까? 이 자사주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만나서
속도 조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지만 속도를 조금 조절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재벌가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합리적이다라고 칭송하고 막 이런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개혁의 동력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운신의 폭이 생겨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예지, 지금 이 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소통되지 않고 나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운신의 폭이 생긴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세게 나가면 대통령이 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당은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생겨서 약간의 속도 조절 이런 거 하면 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보는 적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벌가 당연히 불합리한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 재벌가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 그리고 이들이 무조건 안 좋기만 하냐? 그렇지만도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장기적인 투자 이런 건 오너가들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건. 예.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현실에 있는 걸 외면하지 않아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미 있는 거를 왜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가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재벌가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점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 있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서 본인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하면서 재벌을 달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운신의 폭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언론들이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해외의 적대적 자본이 우리 기업을 강탈할 거다. 이제 이런 기사가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자사주를 지금처럼 활용하지 못하면요, 해외의 거대 자본들이 우리 기업을 먹으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실제 주주들이 지금의 오너들과 지금의 운영자들과 같은 편이 돼서 싸워줄 거냐, 아니면 해외 자본에게 기업을 넘길 거냐, 이게 주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재벌가들이 1%에서 3% 사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져요. 주주들이 만족하면, 정의선 회장처럼 실력이 있다, 실적도 계속 잘 만들고 기술도 잘 만들고 투자도 잘 하고 이러면 주주들이 정의선 세습이면 어때? 우린 정의선 지켜 할 것이고, 정용진 야, 쟤 좀 내보내라, 쟤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어딘데 이러면서 내보낼 것이고, 결국 지금의 오너가들은요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거대 자본들은 어떻게 하냐? 야, 지금 오너가들 나 돈 지금 엄청 들고 들어갈 건데 니들도 그러면 지배구조 지키려면 돈 싸움으로 들어와, 머니게임에 들어와, 아니면 지배를 포기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해외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강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징징거릴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자, 뭐가 됐던 간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를 하든, 뭐 인수도 아니지, 그냥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지, 최대 주주로 올라서서 경영권을 확보해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주들은 잘 판단해서 무조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투자한 주주들은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다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세게 나간 민주당을 살짝 달래는 제스처를 하면서 재벌가들도 만나고 개혁에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뭐 조금 시간을 늦춰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지 요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흥미진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사주 비중이 많은 회사를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각해야 될 자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산다면 알려주는 겁니다. 정부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사주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소각해야 되니까. 정부와 민주당이 돈 벌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돈 넣지 말고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조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돼요. 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소득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저도 안 합니다. 몰라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라는 상품을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테마별로 묶은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2차전지에 여러 회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ETF는 2차전지 회사들을 묶어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2차전지 회사 테마가 오르면 이것도 같이 오르는 거고, 뭐 조선주, 선박주 이 테마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예. 그렇게 리스크를 좀 분산하고 테마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코스피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코스피 2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거는 미국 시장의 500대 기업의 지수입니다. 예,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수예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스피 100, 코스피 200 뭐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 건 훨씬 몇 배 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이죠.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데 잘 모른다. 근데 나도 주식에는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ETF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고 지수 투자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다달이 적금식으로 적립형으로 넣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내가 가진 돈을 몰빵해 놓으면 떨어질 때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다달이 적금식으로 넣으면요 떨어질 때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떨어질 때 사면은 나중에 올랐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매달 내가 수익이 있으면 내 수익의 얼마씩은 주식에다가 따박따박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손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수 연동 상품에 투자한다면. 이렇게 가면요 5천은 무조건 갑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5천은 무조건 돌파해요. 그리고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은 무조건 뚫어요. 무조건 뚫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적립식으로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 다달이 넣으면 손해보지 않는다. 정부가 주식에 투자하세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 이익 봅니다. 지금 아직 굉장히 낮아요. 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 쓰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이때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바보다.